검찰 발표에 따르면 계엄 당일 밤 관악, 수원, 과천 등에 위치한 선관위에 580여 명의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검찰은 중무장한 채 선관위에 진입한 군 병력이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엄군이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너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인 거고요. 나중에 그 이유가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오셨다고 해서 더욱더 놀랍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원의 모의 해킹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관리자와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 제공한 후 모의 해킹을 진행했고 선관위의 자체 보안 시스템 일부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화벽 등 일부 보안 시스템도 해제를 한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정된 점검 환경에서 진행했던 점검 결과를 가지고 해킹 또는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제 실제 상황이라면은 시스템을 해킹하려면은 저희가 사전에 제공했던 시스템 정보도 확보를 해야 되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개표는 수개표라고 거의 전산개표가 아닙니다. 전산개표니까 해킹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선관위가 답답해서 그럼 좋다. 이번에 수개표인데 수개표에서 한 단계를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계산된 걸 또 손으로 확인하는 한 단계를 더 넣었다고. 이것 때문에 돈이 아마 수십억 들었습니다. 해보니까 결과는 얼마냐. 2,800만 표를 계산을 했는데 단 한 표도 오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부정개표였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무능한 사람이 망상을 한 거예요.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12월 4일 아침 3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계엄군에 연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등장한 사진.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했다는 물품들입니다. 송곳, 드라이버, 니퍼, 케이블 타이 등을 각각 3세트씩 준비했는데 야구 방망이도 있었습니다. 야구 방망이는 노 전 사령관이 자기 사무실에 놔라 위협,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백을 위해서 위협 목적이었고 케이블 타이는 이제 몸싸움 간에 일어나면 묶을 용어로 묶는 용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술서에.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을 직접 신문할 계획이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야구 방망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선관위 서버 탈취도 계획했었다는 계엄군. 과천 선관위를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확보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방첩사로 다 이첩을 하는 거가 명령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서버다 먼저 가서 문건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하게 되면 아니면은 거기서 그걸 반출을 하려는 인원이 있으면 그거를 잘 막아서 방첩사 인원들이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예행 연습까지 했고 선관위 홈페이지 담당자를 신문해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고문이나 이런 게 가해지면 버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와르르 엉터리 자백들을 하겠죠? 그 선관위 주요 지휘자들 몇 명만 잡아서 물고를 낸 다음에 다 부정선거였다라고 자백을 받으면 그 이후에 깨맞히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놈들이 다 부정선거에서 다수당이 됐구나. 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플랜을 짰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씌워 국회를 해산시키려 했다면
그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A4 용지 한 장짜리 쪽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아까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쪽지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장관이 소집했다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논의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적시된 대통령의 조치사항, 국회 자금 완전 차단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임시입법기구인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설치, 헌법을 개정하고 모든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후 입법회의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예방을 받고 새 역사 창조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두환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라 국회의 기능을 대행할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81명을 임명했으며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건 일단 입법기구에 들어갈 명단을 자기들이 정리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법이니까 새로운 법을 자기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법에는 헌법도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 쿠데타들은 다 헌법을 새롭게 만들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5.16도 그랬고 유신도 그랬고 전두환 80년에도 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요. 다시 그 개정된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를 치르거나 뭐 투표 과정을 거치거나 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입법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치풍토 쇄신 특별조치법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의 지배체제를 영구화시키는 게 목표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20세기 현대사에서 계엄법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권자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해요. 그건 원칙이 있지 않아요. 계엄 상황이 된다는 건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전두환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 비상계엄을 통해 그가 끝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것인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